이번에는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이 있죠. 이건 책에 이제 보면 책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106쪽에 있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114쪽까지 가야 되니까 106쪽이면 공유자 우선 매수는 우리가 5가지로 늘었어. 보통 이제 지분 경매에서 이제 그 공유물 지분 경매에서 다른 공유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1회에 한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일단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는 거와 신청하지 못하는 거하고 두 개 나눠보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제도는 공유물 일부 지분이 경매에서 다른 공유자는 경매 지분에 대해서 우선 매수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게, 이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를 결정합니다 하기 전에 이제 입차가 3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최고가에 입찰한 임찰이 있어.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할 사람은 있으면 하세요. 차순위 매수 신고할 사람 있으면 하세요.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자나 차순위 매수 신청자가 없으면 이 사람을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끝난 거야. 다 하면 땅땅땅 이 판결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집행 경매법원에서 하는 거는 민사협회처럼 경매법원의 절차 같은 경우는 집행관이거든요. 경매법원에 앞에 있는 사람은 집행관이에요. 판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없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5가지가 있는데,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전부 권리자임 동시에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인정하지 않아요. 이 공유물, 우리가 지분권자가 지분 분할이 안 되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떠나서 이 판사가, 그러면 니네가 협의가 안 돼, 분할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경매에 붙여서 팔아가지고 그 매각되면 경매 비용을 빼가지고 각 지분비로 나눠가자라 이렇게 판결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형식 경매도 우리가 소멸주의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원칙으로지만 특별한 매각 조건에 의해서 인수주의로 매각하지 않는 한 지금은 인수주의 하죠. 토지별도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수주의로 매각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소멸주의로 가고 있어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 그것도 형식 경매죠. 이것도 그렇고 상속재산에 대한 그 분할, 그러니까 2분의 1은 내가 상속받았어. 나머지 2분의 1이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럼 그 나머지 지분만 갖고 공유물을 형식 경매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많이 보죠. 재판 분할에 있어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것도 우리가 공유자 우선 매수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첫 번째는 공유물 분할에서 형적 경매 안 되고, 두 번째는 일괄 매각이. 이럴 때는 일괄 매각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A하고 건물이 A예요. 근데 B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괄 경매 되는 거예요. B는 공유자 우선 매수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공유자 우선 매수하면 건물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매각될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낙찰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B가 이 건물이 법정 사건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 안 그런 거지만, 성립돼서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라 보면 이 사람이 건물 철거 소송 하잖아요. 그런 걸 두려워해서 이게 싸게 매각이 된단 말이죠. 그럼 낙찰받고 이걸 먼저 공유물 분할 소송을 먼저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건물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공유물 분할 소송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게 늦게 하더라도 이게 받아질 가능성이 높죠. 병합이 되겠죠. 결국 그러면 A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한테 그 B 토지 2분의 1 지분을 매도 청구하라고 판결하겠죠. 그건 기본적으로 그게 법리가 맞아요. 그렇게 가죠. 또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뭐냐면은 땅이 A가 2분의 1, B가 1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끼리 이렇게 여기다 선을 걷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웃을, A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도면 그려서 이건 니 거, 이건 디귿, 리을, 미음, 비음은 B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각자 이렇게 건물을 지은 거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보면 한 땅에 이 건물을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가지고 있는데 A 층별로 B, C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다 구분소유적 공유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런 엄연히 이거는 소유자가 분할된 거예요. 이런 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을 때는 공유물 분할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보면 공동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상호 명의신탁 약정서를 쓸 수가 있어. 그러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되고 그러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호 명의 공동 투자를 해. 그래가지고 네가 1층 쓰고 내가 2층 쓰고 이렇게 한다. 내가 형이니까 넌 동생이 1층 쓰고 그리고 너 지하는 네가 써라. 이렇게 되죠? 땅은 예. 그럴 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그럴 때에 그런 약정을 썼다 하면 공유물 분할 소송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특약 거기다가 상호 명의신탁 약정서의 이를 쓸 때 거기다 특약으로 달아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두 사람 중에 공유자들 사람 중에 공유를 분할을 원할 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형식적인 경매에 의해서 나눠 가진다든가 또는 공유물 분할에 의해서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해서 이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단수 조항을 넣어야 돼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니까 어쨌든 그런 것만 놓게 되면 당연히 이제 현물 분할이 안 되면 재판 분할로 가겠죠. 이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엄밀히 다른 거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집합 건물에서 이제 우리가 나대지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짓고 나서는 그 각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 비율대로 해서 땅을 대지 지분을 다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땅은 곱하기 각자의 501호 501호의 대지 아니 건물 전용 면적 그리고 전체 전용 면적 곱해가지고 대지 지분을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나눠지게 되면 대지가 전부 그냥 한동 전체의 구분 소유자들로 대지 지분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그 일부 지분이 나갈 때 다른 구분 소유자가 대지 지분을 갖고 공유자 우선매수 인정하게 된다면 정물 싸움이 되는 거죠. 건물 소유자가 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고 대지 지분은 건물의 소유자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공유자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자 우선매수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냐면 A가 2분의 1 이제 뭐 B가 2분의 1 했는데 A가 이제 경매 기입 등기가 됐어요. 이게 A, B가 전부 경매가 기입 등기 됐어요. 기입 등기 됐는 상태에서 요 B 지분을 또 나누는 거예요. C가 2분의 1 뭐 또는 이제 C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가 2분의 1을 C한테 2분의 1 주니까 4분의 1을 넘기고 이 사람은 4분의 1을 남아있죠. 이럴 때 이 C 4분의 1 지분권자가 이걸 공유자 우선매수 할 수 있느냐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경매 기입 등기에 의해서 보면 제3취득자가 이거하고 의외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압류력의 저촉을 받아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 공유자 우선매수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안 된다. 부분소유적 공유관계 있잖아요. 네. 그거는 등기에 돼 있지는 않지만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토지든 건물이든 나왔는데 그게 구분소유적 공유를 만약에 주장한다 그래도 임차인이나 뭐 건물주가 이게 그거 감정평가세에 올라간 걸 인정해야 되나요? 뭐 그게 경매 기록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그 소유자들끼리 자기들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의해서 이 그 계약서 안 쓰고 서로 그냥 묵시적으로 합의하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예요. 자기들끼리 삐끼 몰라요. 그러면 낙찰자는 그걸 인정해야 되네. 둘이가 우리 그렇게 했다 그러면? 도리가 그렇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구분 소유자 공유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런 구분 소유자의 이 관계를 갖다가 법원 기록에 이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모르게 이제 그런 지분을 투자했을 때
그럴 때에 대해서 그 모르는 사람한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부분 판례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있지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면 이제 그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경매 기록도 없고 모든 사실을 봐서 이 알 수 없었을 때 선의의 그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구분소유자를 갖다 주장할 수 없죠.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면 경매 기록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내용이 이게 나와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그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돼요.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낙찰받았다 그러면 그 낙찰받은 사람한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그 지상에 이 땅이 이제 2분의 1 나왔는데 지상에 집합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사실을 갖다가 모르고 낙찰받다,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집합 건물의 대지분이 이게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이렇게 그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전혀 알 수가 없었을 때는 그 알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 구분소유 주장 같은 거 대항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건 책에 지금 다 써놔 있어요. 일부 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를 대신해서 임차 보증을 반환했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죠. 고유물의 지분 경매에서 배당 방법과 후순위 저당권자 및 매수인의 대의 행사 이런 부분은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공동 임대인 중에 일부 공유 지분이 경매 진행되는 경우, 즉 공유 지분 중 2분의 1에 대한 경매라고 하더라도 공동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수. 이거 처음에 제가 할 때 처음에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A 지분이 2분의 1, B가 2분의 1인데 여기서 갑이 A하고 B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때 이 지분이 경매되는데 이럴 때의 인수금액, 여기 이제 말소기준걸 이전에 갑이 임차인이 가졌다. 이때 보증금이 2억이다.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는 2억을 인수하지만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1억. 이 B에 대한 보증금 물상 보증 변제대에 대한 인수는 1억. 이런 내용이 바로 다 2억 4개예요. 첫 차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지분 경매에서는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인수할 거는 내 지분이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다. 그렇지만 내 채무만, 임대인 지분에 해당되는 채무 지분만 해결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공동 임대인 간에는 내 지분을 벗어나는 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는 내가 공동 임대인이기 때문에, 이 공동 채무자이기 때문에, 공동 임대인은 공동 채무자잖아요. 다른 지분권 채무자에 대한 임대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물상 보증인이 담보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것까지 다 해결될 때까지 내 책임을 임차인한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여기 그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농지나 임야의 지분 경매일 때 이제 복잡한 건 다 지난 거예요. 복잡한 건 지난 거예요. 이제 나가서 농지나 임대차 이런 경우는 지분 경매일 때는 이 과반수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했다 해도 이승에서는 잘 살고 저승 가면 못 사는 거예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버리는 거죠. 새로운 소유자가 저승이야. 그러니까 소유자가 변경이 되기 전에 이승이야. 근데 여기서 이승이 좋을까요? 이 새로운 세계가 좋을까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승이 이승보다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 거죠. 저승에 가면 그냥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자기 존재도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안 가봤죠? 나는 몇 번 갔다 와가지고 잘 알아. 어쨌든 농지나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승에서는 잘 살고 저승에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은 그 소유자가 변경되기 전, 저승은 새로운 소유자가 할 때, 그러니까 매매는 임대차를 깨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주택이나 상가는 대항력이 있어서 말소기준금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 과반수이상의 지분권자가 계약했다면
몇몇 임대차를 깨지 못해서 2승에서도 잘 살고 저승에서도 잘 살죠. 물론 말소기준권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만 그렇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공인물이 분할 청구는 방법, 요거는 제가 한번 좀 우리가 이제 공인물을 지분을 낙찰받을 때 이게 협의가 잘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공인물 분할 방법은 법은 두 가지로 나눠요. 공유자, 공유자 간의 협의 분할이 원칙이에요. 협의 분할도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은 이제 물건을 쪼개기 하는 거죠. 필지를 분할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게 안 되면 현금 분할. 자기들끼리 돈 주고 사는 거죠. 현금 분할. 이것이 안 될 때는 뭐냐? 이게 우선해. 이게 이런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안 될 때는 이제 재판 분할로 가는 거죠. 이 재판 분할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제 보면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거죠. 소장을 제출하는 거죠. 이럴 때에도 원칙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은 물건을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근데 집을 어떻게 쪼개겠어요? 땅을 쪼개도 이 최소 분할 면적이 있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땅이 도로에 붙인 또는 땅이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안 돼요. 그래서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재판 분할할 때.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는 현금 분할. 이 현금 분할이 이 소송에서 판사가 이제 그 재판에서 매각해서 이 각자의 지분대로 나눠가잖아. 이게 이 판결이죠. 그거 갖고 이 강제규명 신청하게 되죠. 그렇게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유물 분할 방법은 이와 같은 이게 원칙인데, 원칙도 분할하는 거, 현금 물건으로 쪼개는 거. 이게 안 될 때는 상대방이 돈 주고 사는 거. 이게 협의가 안 될 때는 2차적으로 재판 분할로 가는데, 재판 분할도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나누는 거. 나누는 게 어렵다. 그랬을 때는 이제 경매에 붙여가지고 집으로 나눠 갖는 게 원칙이다. 이게 바로 공유자의 공유물 분할 청구와 분할 방법이 9번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를 보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몰라가지고 제가 이거 상담해 주는데 별 의미 이거에 대해 상담하러 오는데 원주에 있는 분이 이제 공인중개사에 일했다 하셨더라고. 저하고 동기더라 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왔는데 자기가 이 압구정동에서 일했대, 이 부동산에서 돈을 참 많이 벌었대더만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이 원주라 원주에 가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일도 하고 놀면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나이가 한 70 넘으신 것 같더라고. 70대 중반 정도 되니까 그냥 부동산은 일은 그냥 들러리로 하고 투자도 하고 뭐 그냥 소일거리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본 논을 이렇게 산 거예요. 논이 이제 그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정도에 있는데, 요거를 사가지고 분할을 했어요. 용지도 분할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이렇게 상당히 이런 게 많아요. 근데 B의 지분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2분의 1 지분에만 가압류가 있고 또 건재당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분할하게 되면 이게 과거에 같은 경우는 여기 2분의 1에서 가압류 똑같은 금액, 여기 이게 5천만 원, 여기 1억이다. 그럼 여기 가압류 5천, 건재당 1억. 이거 공동담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가압류 5천, 여기도 건재당 1억. 이렇게 공동담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요 건재당의 가압류권자가 또
경매로의 지분 경매를. 그러면 이제 이게 이 A가 공유자 우선매수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찾아와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분할할 때 여기에 채권이 있다 하면 반드시 이 필지를 분할할 때는 이게 협의 분할할 때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요. 당연히 일리 가게 하죠. 근데 재판 분할할 때는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야 이게. 재판 분할할 때 판사님한테 거기에 채무는 1, 2만 가격 판결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 양반도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거 경매를 넣게 되니까 요 채권을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꼴이 되죠. 이게 이제 그 공유물이 담보 책임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지분을 나눠줬을 때 그 가압류도 전자가 되나요?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지분이 나눠지면요. 그 당연히 그러죠. 가죠. 그러면 그건 전체로 가는 거예요. 전체. 전소유자 가압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실무에 맞서 이게 제25배도 그런 판결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이제 땅이 이분에 있는데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간다는 거. 이게 공유물이 분할에 따른 담보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이 근저당권자,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분할한 게 아니거든, 이거. 그렇기 때문에 공동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럴 때 분할할 때는 이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물상부지 이게 이제 공유물이 담보 책임을 갖다가 공동담보 책임을 짓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판례를 써놨잖아. 공유물 분할 전 일부 지분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가 있는 경우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부분은 책을 갖고 좀 공부 좀 하세요. 책이 없으시면 책을 하나 사보시고. 책은 요거 인터넷 방송에 보면 어디 좌측 모서리에 지분금융 실전 투자의 비밀이 있죠. 그거 이제 그 보시면 그거 안 보이시면 여기도 있죠. 이제 그러면 이게 공유물의 부담. 공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관리비 같은 것도 공동담보예요. 공동 관리 담보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 이렇게 제가 이제 공유물의 부담과 공유물의 분할 방법,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방법과 좀 전에 말씀드렸고 이 관리비 같은 거는 이제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 또는 이게 분할 담보로 인해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등기되어 있는 거는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분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분할된 거는 각자의 분할된 물건에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그대로 등기된다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가 보면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 법조항이 이제 공유물의 부담 민법 265조에 제1항 공유자는 그 지분비로 공유물의 관리비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제2항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를 지체한 때는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공유물 부담이 있고 지분 포기 등의 경우의 규석 이런 부분들 공유물 분할 청구 방법 이제 또 여기 보면 분할 방법 또 분할로 인한 무자담보지금 민법 275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는 즉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에 지분 위에 담보 물건은 분할된 물건 등에 그대로 존속한다 이 말이죠. 이번에 이제 공유물 분할에 의한 제한도 있어요. 공유자는 5년 내에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민법 제 265조 제1항 단서. 이 약정은 갱신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분할 금지 약정 기간 내라도 공유자 전원이 합의가 있으면 분할이 가능하다. 이 분할 금지 특약은 공유자의 특별 승계인에도 효력이 미치지만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89조 후단에 분할 금지 약정에 대한 등기할 것을 요구하므로 등기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제 공유물이 분할에 관한 제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정리해 놨어요.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공유물의 관리 방법과 그리고 지분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강의는 거의 뭐 제가 한 60분을 넘게 했나 봐요. 시간을 거의 한 70분 정도 이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했는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50분 60분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이 내용을 참고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한번 1년에 한 번씩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